안녕하세요. 미나의 애플파이 엄니나입니다. 지난번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렸었죠. 강연 다닐 때 불리는 호칭이 5개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는 도슨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저를 불러주시는 호칭 중에서 큐레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큐레이터라는 말은 미술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또 큐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콘텐츠를 엄선해서 추리는 것을 큐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영화관 같은 데서도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큐레이터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술관에서 그림 설명하는 분들을 큐레이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관에서 그림을 설명하는, 전시 해설하는 분들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죠. 바로 도슨트. 그리고 바로 그 전시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을 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큐레이터의 주 업무는 전시의 주제를 정하고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을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지를 정하는 게 주 업무라고 할 수가 있죠.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면 주로 작가가 주도적으로 디스플레이를 기획하고요. 그리고 전시를 소개하는 글인 전시 서문을 쓰는 것, 큐레이터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큐레이터가 자신이 생각한 주제와 기획 의도를 대중들에게 직접 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시 서문을 잘 쓰는 큐레이터가 좋은 큐레이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가가 정해지면은 그 작가를 섭외하는 일이라던가, 그리고 작품이 미술관 안에 들어올 때 또 까다롭게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있는 작품이면은 작품을 배로 보낼지 비행기로 보낼지, 또 그거를 세관을 통과해야 될 때 또 만들어야 되는 서류들이 있고, 또 배송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또 견적을 내봐야 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큐레이터가 맡아서 할 수도 있고, 또 큰 미술관들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을 가진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지는 경우는 큰 미술관의 경우이고, 작은 갤러리의 경우에는 큐레이터가 도슨트나 코디네이터의 일까지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장 1명에 큐레이터 1명이 일하는 전 직원이 2명인 작은 갤러리라고 한다면 전시를 기획하는 일은 관장님이 주도해서 하게 되고, 나머지 업무들은 큐레이터가 도맡아서 하게 되겠죠. 손님이 오면 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가 돼야 되고, 미술관에서는 전시가 주 목적이지만 갤러리에서는 어쨌거나 작품을 팔아야 되니까 때로는 영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격리 업무라던가 관장님 비서 업무가 추가될 수도 있고, 청소해주는 분이 안 계시다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까지 말했던 거를 관장님과 일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좀 꼰대 관장님을 만나게 되면 관장님은 재밌는 것만 하시고 큐레이터가 나머지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할 수도 있죠. 저는 20대 후반에 큐레이터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고, 유학을 다녀와서 겨우 취업을 했는데 제가 제일 동경하던 큐레이터님 밑에서 인턴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미술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또 일이 너무 재밌어서 신나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지치고 또 회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술계 발 담그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었었는데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맞을까? 이게 내가 원해서 선택한 일이지만 이게 정말 내가 계속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던 찰나에 그때 텔레비전에서 한창 김미경 쇼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 처음 강사라는 직업도 알게 되고 김미경 선생님을 보면서 제 롤모델로 삼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죠. 제가 런던에서 유학할 때 미술관 가이드도 했었고, 또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는 참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술 작품 설명하는 걸 강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만한 곳이 어떤 데가 있을까 처음에는 문화센터 같은 데를 막 찾아봤었는데 그러다가 마이크 임팩트 스쿨이라는 곳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서 강사를 모집하는 강사 오디션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 거기 지원을 해서 오디션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7년 전이에요. 그래서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제가 그때 또 갤러리를 한 차례 옮겨서 어쨌거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저를 현직 큐레이터로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소개를 할 때면 큐레이터라고 하면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시립미술관 도슨트라고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제 출판사인 시그니처 북스의 대표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큐레이터 일을 할 때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같이 일하던 강연 업체는 지금까지 저를 그냥 큐레이터라고 불러주고 계시고 또 강연 갔을 때도 사회자분께서 멘트를 미리 저를 큐레이터라고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갤러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큐레이터라고 부르는 게 완전히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큐레이터로 일을 했었고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저는 큐레이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수많은 예술품들 가운데서 작품을 선별해서 그거를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승전결이 있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서 강의를 저는 하나의 전시처럼 하나의 작품처럼 생각을 하고 만들거든요. 제 호칭에 대해서 도슨트가 뭐지? 큐레이터가 뭐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꼭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를 불러주시는 호칭 중에 하나인 큐레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어떻게 또 강사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중이시라면 알람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